오늘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사건 중 하나인데요. 아마 미국 부모들한테 가장 악몽 같은 실종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단순한 실종을 넘어서 관련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을 정도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브랜든 스완슨 실종 사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브랜든 스완슨은 1989년 1월 30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마샬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어린애들은 학교 끝나면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 가고 게임하고 이러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라고 하면은 막 아쉬워하고 땡깡 부리고 이러는데 브랜드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훨씬 선호했대요. 그만큼 가족끼리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브랜드는요. 학교에서도 그 흔한 말썽 하나 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학생이었는데요.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나중에 말하기로는 브랜드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친구였다고 기억하기도 했어요. 이런 브랜든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물리나 기술, 공학 과목이었어요. 완전히 이과 체질이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풍력 터빈 기술을 전공하게 된 브랜든은 실습도 잘하고 과제나 프로젝트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잘 내서 학기 중부터 성실한 학생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죠. 근데 또 대학 생활 하면은 학업도 학업이지만 파티나 소셜 모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미국 학교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브랜든도 여러 파티나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하곤 했는데 이렇게 파티나 무슨 약속이 있을 때면 브랜든은 항상 나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어디 어디 간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부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나 이제 집에 간다. 지금은 어디쯤이다. 이렇게 문자든 전화든 부모님께 자신이 어디 있는지 꼭 알려주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공부며 네트워킹이며 알차게 신입생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학기를 마칠 시점이 찾아오게 됐죠. 2008년 5월 13일 화요일, 이날은 봄학기가 끝난 기념으로 종강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브랜든도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즐거운 자리고 하니까 술도 좀 하게 됐는데 막 부어라 마셔라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분 좋게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 12시 30분쯤 브랜드는 파티를 빠져나와서 자신의 차량인 쉐비 루미너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목적지는 자신이 사는 기숙사가 아닌 부모님이 계신 마샬이었어요. 이 파티 장소에서 마샬까지는 약 4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고요.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달리게 된 브랜든의 차는 시골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우리 완전 시골 쪽 가면은 비포장 도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는 자갈길이 앞에 펼쳐지게 됐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길은 조명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길도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차가 갑자기 방향을 잃더니 순식간에 도로 옆에 나 있는 도랑에 빠지게 됐어요. 놀란 브랜드는 차문을 바로 열고 나와서 재빨리 차체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크게 파손된 부분은 없었는데 문제는 차 바퀴가 단단히 끼인 건지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차랑 씨름을 하다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 브랜드는 일단 친구들한테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근데 이때가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늦은 시간대라 그런지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그 시간까지 깨어 있으셔서 브랜드는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아빠인 브라이언이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물으니까 브랜드는 린드에 있다고 대답을 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린드라는 지역과 부모님이 살고 계신 마샬은 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 즉시 차를 몰고 린드로 브랜든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린드가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의도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크기의 도시란 말이에요. 전체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436명이에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다가 인구 밀도도 극도로 낮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곳으로 향했을 당시에는 아마 브랜든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새벽이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차도 거의 없고
있고 또 브랜든이 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켜놓고 있겠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불빛만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도로를 따라서 쭉 돌아봤는데 차 불빛은 물론이고 정차해 있는 차량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엇갈렸나 싶어서 브랜든한테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브랜든은 나 이 사고 난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 이런 상태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도로를 뺑뺑 돌고 브랜든도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부모님을 계속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브랜든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냥 여기서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건물 불빛이 있는 쪽을 찾아서 내가 걸어가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지금 번화가 쪽으로 걸어가려고 한다. 그 동네 술집을 찾아갈 테니까 그 술집 주차장 쪽으로 오셔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또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걸으면 무섭고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든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빠 브라이언이랑 쭉 통화를 하면서 걷기로 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멘붕이었을 법도 한데 브랜든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통화 내내 두려운 감정 하나 내비치지 않고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들판이 보인다. 이제 배수로 주변을 걷고 있다. 이러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브라이언한테 자연스럽게 공유를 했죠. 그렇게 전화는 48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요. 새벽 2시 30분쯤 브랜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지금 무슨 펜스를 넘어가고 있고 물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브랜든이 짧은 욕설 하나를 다급하게 내뱉었는데요. 이에 놀란 아빠 브라이언은 브랜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브랜든의 이름을 연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무서웠던 거는 브랜든 쪽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아예 끊겨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들고 있기는 한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침묵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아빠 쪽에서는 계속 무슨 일이냐고 외치고 있는데 브랜든은 침묵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됐어요. 한 5분이 흘러도 그대로길래 얘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어두워서 못 찾는 건가 싶어서 브라이언이 일단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그러고 전화를 다시 걸면 핸드폰 액정에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럼 브랜든이 그 불을 보고 떨어뜨린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브랜든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이번엔 아예 받지도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전화를 계속 시도했지만 나중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죠. 부모님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새벽 내내 린드 지역을 빠짐없이 돌고 또 돌면서 브랜든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동이 트고 결국 새벽 6시 30분쯤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경찰 쪽에서 반응이 되게 시큰둥한 거예요. 무슨 다 큰 성인이 실종이냐면서 그냥 애초에 도망가고 싶었거나 어디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해프닝인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브랜든의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 그럴 행동을 할 애가 아니다. 우리랑 쭉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짧은 욕설이 들렸고 그 이후로 통화가 끊겼다.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경찰을 밀어붙였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애를 쓴 결과 마침내 경찰은 늦은 오전부터 브랜든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부모님의 얘기에 따라서 린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경찰도 브랜든은커녕 브랜든의 차량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랜든의 핸드폰 기록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이 린드가 아니라 린드에서 약 40km 떨어진 포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즉시 포터 일대와 그 주변 수색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터와 그 바로 옆에 있는 톤턴이라는 도시 사이에 있는 한 시골길 도랑에서 브랜든의 차량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브랜든이 린드라고 믿고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했던 곳이 사실은 포터 근처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린드를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다른 곳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그날 밤 브랜든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본인이 지금 린드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이 발언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 의혹을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브랜든의 차량을 발견한 수사팀은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차량은 앞문이 열린 상태였고 내부에는 열쇠나 지갑 같은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차체도 파손된 흔적 없이 깨끗했어요. 경찰은 차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주변 수색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대가 완전 진짜 시골이라서 주변에 있는 거라곤 들판이나 경작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헬리콥터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들판, 농장, 그리고 경작지 등을 수색하기 시작했고요. K9 수색견도 투입을 했는데요.
브랜든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강이 하나 있었거든요. 옐로우 메디슨이라는 강이었는데 수색견이 이 강 근처에서 냄새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브랜든이 아빠랑 통화할 때 무슨 물소리가 들린다고 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통화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익사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 옐로우 메디슨 강의 수색도 시작이 되는데요. 강 근처 배수로는 물론이고 전문 인력이랑 다이버들도 투입해서 강의 하부 밑바닥까지 샅샅이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신체라던가 옷가지, 개인 소지품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앞서 진행됐던 들판이나 경작지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이에 따라 수색은 장기로 이어지게 됐고 그러는 동안 계절이 바뀌고 해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2025년 아직까지도 브랜든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예요. 사실 이 브랜든 실종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밤에 운전을 하던 대학생이 길을 잘못 들어서 실종된 사건 이렇게 단순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유독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는 몇 가지 의혹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의혹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실종자가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가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브랜든의 경우는 실종 바로 전까지 부모님이랑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화가 뚝 끊기고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이 브랜든이 위치를 착각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브랜든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사건 당일 브랜든이 참석했던 파티 장소에서부터 부모님이 계신 마샬까지의 이 운전 경로를 되짚어보면요. 브랜든이 린드에 있다고 주장했던 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티가 열렸던 장소는 여기 캔비라는 곳이고요. 부모님 댁이 있는 곳은 여기 마샬이에요. 캔비에서 마샬까지는 이 파란색 선이 68번 도로인데 여기를 따라서 쭉 가면은 마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루트는 캔비와 마샬을 잇는 제일 빠른 루트이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부모님 댁까지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브랜든한테는 매우 익숙한 루트이기도 해요. 그러면 린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남쪽에 있죠. 이 루트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브랜든이 평소대로 68번 도로를 탔다면 도착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긴 해요. 브랜든이 파티에서 술을 좀 마셨잖아요. 그래서 술김에 평소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린드를 거쳐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브랜든이랑 같은 파티에 있었던 친구들의 말로는 브랜든이 전혀 취할 정도로 마시지도 않았고 취해 보이지도 않았다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의 가능성도 낮은 상태에서 이 이정표도 없고 불빛도 하나 없는 컴컴한 시골도로 한복판에서 뭐 때문에 이곳이 린드라고 확신했던 건지가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의혹으로는 이 브랜든 사건에는 물리적 단서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차량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 안에는 차키나 소지품 같은 게 아예 없이 깨끗한 상황이었고 또 브랜든을 찾으려고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헬리콥터도 띄우고 드론, 수색견, 잠수요원까지 투입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쏟았음에도 핸드폰은 물론이고 옷가지나 지갑 이런 유류품이 단 한 가지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정말 작은 단서 하나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실종 사건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물리적 흔적이 남아있는데 브랜든은 그런 흔적이 아예 없으니까 완전히 어딘가로 증발한 듯이 사라졌다는 게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브랜든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브랜든이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진 거라면 동시에 핸드폰도 같이 물에 빠졌다는 소리인데 브랜든이 짧게 욕설을 내뱉고 나서 바로 전화가 끊긴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된 채로 약 5분간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면 적어도 풍덩 소리라던가 물소리,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소리 이런 게 들렸어야 하는데 아빠 브라이언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핸드폰은 물에 잠기면 곧바로 끊기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브랜든의 전화는 5분 동안 신호가 계속 유지되다가 아빠가 먼저 끊어서 끊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에 빠졌다라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가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들도 있죠. 사실 이렇게 실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브랜든의 부모님은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해서 브랜든을 잊지 말아달라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셨는데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들이랑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실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키나 아빠인 브라이언은 브랜든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순간을 계속 되새기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아쉬운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브랜든의 부모님은 초기에 되게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라졌을 때에는 바로 엠버 경보를 때려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성인은 자발적으로 사라질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동 대응이 늦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이건 브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 실종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따라서 브랜든의 부모님도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동참한 결과 2009년 5월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브랜든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브랜든 법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 실종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든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조사와 수색을 곧바로 개시해야만 하고요. 또 미네소타주 범죄 수사국이랑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어요. 따라서 실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더라도 추적이 가능하게 됐죠. 또한 미네소타주랑 가까운 위스콘신이나 아이오와주 같은 곳에서도 이 브랜든법의 영향을 받아서 성인 실종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랜든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브랜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브랜든의 이름은 법이 되어 남았고 그 법은 지금도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